네, 그럼 지금부터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주관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의 이영훈, 유석춘 교수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방침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만 학장의 상근 이사로 있는 주익종이고요. 오늘 이 단상에 앉아있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상에는 고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예비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법률 대리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가운데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대표 저자이신 이영훈, 이승만 학단 교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 오른편에는 반일 종족주의 투쟁의 필자인 이의연 낙성외교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신장명할 수 그리고 저희와 같이 이번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그런 고소 대상에 오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유석춘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기자회견을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을 그러면 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서면을 읽음으로써 성명서를 읽음으로써 취지 설명을 개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성명서를 읽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서는 이영훈 교수님이나 유석춘 교수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서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 주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의 이영훈, 유석춘 교수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규탄한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주관하여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필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3인과 연세대 유석춘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영길 위원장은 이영훈 등의 역사 왜곡이 너무 심각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고소를 하도록 했다고 발언했으며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이영훈 등의 저서가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이영훈 등은 이들이 범죄의 사실로 적시한 내용을 책에 쓰거나 발언한 바가 전혀 없기에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허위사실로서 이영훈 외 3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할 것이며 이에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양태정은 기자회견문에서 필자 3인이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였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주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고 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는 기존의 주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또 송영길은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이영훈 등이 영토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영훈 등은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거나 노무동원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였다거나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줘야 한다고 쓴 바가 전혀 없다. 책의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나 취지의 서술이 없다. 고소인이나 송 위원장은 필자들의 책에서 그런 표현이나 그런 취지의 서술을 찾아서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영훈은 일본군 위안부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그것이 조선왕조 이래 국가권력, 남성, 가부장 권력에 의한 빈곤계층의 여인에 대한 성지배와 약취의 긴 역사에서 1937년부터 1945년 사이에 빚어진 그 시대의 고유의 역사적 현상임을 설명하였다. 일본군 위안부제가 범죄일지인데 그것은 위안소를 설치한 일본 국가, 그에 협조한 조선총독부, 전차금을 제시하고 위안부를 모집한 주선업자, 취업에 동의하여 딸을 주선업자에게 내어준 호주 등이 공범으로 책임질 일이었다. 매춘부라는 표현은 이러한 위안부제의 역사성을 담지 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영훈은 두 책의 어디에서도 그를 사용한 바가 없다.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무자가 일본에 가는 것이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표현한 바도 전혀 없다. 천재의 이루의 기회란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학도지연병에 관한 서술에서 나온 것일 뿐 노무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송 위원장은 일제히 노무도공과 관련하여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우리는 전후 일본 기업이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금을 공탁한 자료나 개별 기업의 자료를 통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를 부정하는 학술연구는 국내에서도 일본에서도 아직 제출된 바가 없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일본 정부가 건네준 미불금 공탁 자료에 기초하여 과거사 진상규명과 청산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 외교통일위원장이라는 인물이 단지 기존의 통념을 답습하여 새로운 학술적 성과를 매도하는 착태에 깊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것은 일제와 노무동원 피해자 유족을 배석시킨 정치 쇼로서 학술 연구 성과를 부정하는 반지성 헛거일 뿐이다. 아울러 이영우는 독도 왕조가 독도의 객관적 위치를 인지하거나 그것을 영토로 실효 지배한 적이 없다고 썼으나 그렇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바는 전혀 없다. 그 대신 이영우는 영토의 변경은 오로지 정치적 군사적 의지의 수산이며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편입한 것은 강대국 미국과 일본을 향해 신생 대한민국이 정신적 독립을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쾌거였다고 그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영우는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문안에서 독도 영우의 근거를 찾고 그로써 이웃나라와 분쟁을 증폭하는 일이 무용무익함을 지적하였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송영길 위원장과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양태정 변호사에게 묻는다. 과연 우리의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읽기나 했는가?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싸구려 언론에 떠도는 이 말 저 말을 짜깁기 하여 우리를 고소하겠다는 두 사람의 작태는 우리가 힘주어 비판한 종족주의의 행태 바로 그것이다. 한편 유석춘 교수는 대학 강의 중에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과정이 지금이 매춘업에 진입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되었다는 말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 오늘날도 그러하듯이 당시에도 국빈 계층의 생활고가 딸들을 위안부로 내몰았음을 설명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유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요약해 강의에서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한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위안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국가, 남성, 가부장 권력이 취약계층 여성의 성을 지배하는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 하에서 위안부로 몰린 여성들에게 자발이냐 강제냐 식의 질문은 애초에 의미가 없다. 류 교수는 당시 그러한 여성의 실태와 모순을 오늘날의 매춘과 비교하여 설명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의지의 매춘부였다는 주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오로지 류 교수의 학자로서의 명예를 짓밟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송영길 위원장과 양태정 변호사는 허위 사실로서 반일 종족주의의 필자들과 유석춘 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위에 있는 송영길 의원의 이번 왜곡 날조 행위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 볼 수 없다. 송영길 위원장은 비겁하게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요구한다. 이용원 등 필자 3인과 유석춘 교수는 송영길 위원장과 양태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곧 검찰에 고소할 것이다.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유석춘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의 성명서 내용과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이영훈 교수님이나 유석춘 교수 또 뭐 저 아니면 이우연 박사 해당되는 분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김기수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 있습니다. 해양개발 박순종 기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당시에 이 위안부패를 주장했던 분들이 대부분 사실 가짜였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약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설명하실 생각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주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엿볼 바가 없고 또 사안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이번에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이용수 할머니도 구조에 동참하신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누구신지 좀 먼저 저 TV조선의 김지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이용수 할머니도 고소에 동참하신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피해자분이 직접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이혁수 할머니가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씀입니다. 네네. 그에 대해서 원건에 대해서 짐작컨대 이번 주 중으로 양태정 변호사가 작성한 저희들에 대한 고소나 고발 일정이 검찰에 제출될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전달된 이후에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송영길 변호사 의원이 주관하고 양태정 변호사가 작성한 저희들에 대한 결탄성 고소 방침 설명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것을 심각한 불의 해소행위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그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초에 고소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제출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 제출이 된 게 확인이 되면 거기에 고소인 중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있는지 확인이 될 거고요.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완 설명을 그냥 옮기시고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는 지난번 송영길 외통위원장의 국회 소통관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먼저 법적 대응의 순서로서 형사고소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이고요. 그 송영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고소하겠다 했으니까 그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그 고소장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거기에 또 고소에 따른 무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2차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수 어르신이 뭐 이렇게 관련된 것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소속 밝혀주시고요. 미디어워치 기자 황의원입니다. 이용훈 교수님이 14년 전에도 송영길 의원과 교통 토론에서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막 푸셨다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지금
쟁점이라든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14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제가 지금 상세히 다 검토를 하지를 못했는데 되돌아보면 당시 시작하고자 했던 정부가 시작하고자 했던 과거사 청산 작업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특정 개인에게 소수의 몇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과거사 청산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하더라도 저는 경제사 전공자이기 때문에 극빈 계층의 딸들의 부모가 자식을 팔고 하는 현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래 그런 일들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은 지금도 내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딸을 내주고 전차금을 받은 부부 그리고 그들의 접근한 상당의 전차금을 제시하고 취업의 동의를 요구한 당시나 합법적인 형태로 이런 사람들을 모으러 다니는 주스럽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책임도 있는데 법적으로 청산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책임을 지구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사 청산은 법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송정길 의원이 앞에 앉았다가 그건 일본 우익이 하는 공창제 설과 같은 것이 아니냐. 사실 그 당시 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렇게 해서 사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송정길 의원의 그와 같은 저와 형성된 나쁜 일들이 14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이어질 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으며 그렇게 보면 참 기구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본주 대리인으로서 제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되고 기자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다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일종족주의 그리고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그 책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명제 그리고 강제징용이 아니면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회였다라는 두 번째 명제 독도 세 번째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줘야 한다는 이 명제 이 세 가지가 이런 주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네, 또 뭐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그 송영길 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주관한 그 기자회견 행위가 면책 정당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활동이고 면책권의 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이런 문제입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송영길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긴 하지만은 이제 국회 일정이 상임위 일정이 제대로 잡혀있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의 운영과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수행이 돼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면책특권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에
행사 책임도 면제가 되고 인사 책임도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었을 때에 그것이 면책특권이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은 그 장소가 당연히 국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면책특권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내린 걸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불법성이 너무나 명백하다.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한 번만 읽었더라면 이런 기자회견이 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영길 의원의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하나의 그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은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상상임신입니다. 상상임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자신에 대한 공격을 지금 그 송영길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을 데려 나오셨는데 그 지역구 주민들이 잘못된 언론 보도 또 그리고 뭐 SNS를 떠도는 이런 소문, 풍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명예가 침해됐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 명예가 침해됐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발언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오상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적합한 것은 송영길 의원님은 상상 임신을 했는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했는지 둘 다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송영길 의원실 측에서 보소장이 접수가 된다고 한다 보면은 그것은 상상 임신이 아니고 명백한 저의를 가진 우리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제가 질문 네, 하나 질문 또. 이겨외치 기자 네. 홍의원입니다. 지금 이 법정 싸움이 되다 보면 언론이나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관심이 당사자들한테 가게 되잖아요. 우리 이옥춘 교수님이나 뭐 이용훈 교수님이나 여기는 저쪽에 뭐 이용수 씨라든지 송영길 의원 뭐 이런 당사자들한테 관심이 가게 되는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역사적 사실 진실 이런 문제가 국민들한테 전해지는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거기 위한 대책은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게 그냥 대결 중심으로 가기 마련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되는 어떤 진실하고 사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재판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이 반일 종족주의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자에 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저희의 주장은 그냥 왜곡 날조하는 겁니다.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위안부는 공창이라고 썼다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아까 이영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시대의 고유한 뭐 가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일본의 전쟁 수행의 목표가 있었고 원래 공창제라고 하는 그 가난한 집의 딸들이 팔려가는 인육 시장이 있었고 이런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 게 일본군 위안부제라는 거고 그랬을 때 그거를 매춘부 이렇게 표현하면 저희 보고 매춘부라고 썼다고 공격을 합니다만은 매춘부라고 하면 물론 역사성이 안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 시대의 고유의 역사적인 내용을 담아서 다른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본군 위안부제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내용은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고 또 단순히 일본 국가만의 전쟁 국가에만 오로지 책임이 있는 일본의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국가에만 책임 있는 전시 성폭력, 전쟁 범죄만이 아니라 가부장이라든가 또 주선업자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역사적 현상이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노무동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무동원도 저희가 뭐 강제동원을 부정했다고 하는데 강제동원을 부정한 게 아니거든요.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거고 또 그 전 단계에서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제성도 있지만은 또 가라고 자꾸 권유를 하면은 자발적 응해서 가는 또 자발성도 있는 거고 이런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서 이 문제에 접근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 책에 쓴 내용이고 그러니까 책에 쓴 내용들을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단순화시켜서 파악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지 말라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책임을 지라는 거죠. 저희 주장을 왜곡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